모두가 잠든 새벽, 뭐지? 골목길에 나타난답니다. 항상 저쪽에서 새벽에 골목에서도 다니고 학교 앞으로도 다니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 새벽에요? 마주치는 순간 공포에 휩싸인다는데요. 아줌마 지금 쳤어? 아, 지금 뭐가 쳐요? 누가 쳐요? 경찰이 왔잖아. 굉장히 무서웠어요. 정말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자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막 위협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막. 온 동네를 전 다 쑥대밭 들어간 사람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움직이기를 꺼려요. CCTV 다 찍고 있어요. 저줬던 사람. 진짜 영화금 조금 아픈 데 끼우시죠. 엮이고 싶지 않다. 이 골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옥수상 같은데? 어디? 몇 달 전 한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이선아 씨를 만났습니다. 황당한 일이요?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딱 여기에요. 진짜 그냥 여기. 그냥 저 앞에서 그냥 쭉 이렇게 직진해서 걸어오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한 여성과 마주쳤다는 선아 씨. 어? 뭐죠? 이 핸드폰을 있잖아, 들고 휴대폰. 있는데 왜 빌려달라는 거예요? 어우, 어딘가 수상한 느낌에 거절하고 지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차를 붙잡고 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같이 같은 너무 잘 걸렸다. 어? 뭐야 이거? 당황한 선아 씨는 차를 멈추고 그 여성과 실랑이를 벌였다는데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정리됐답니다. 어이구. 그런데 얼마 뒤 선아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어? 뭐죠? 팔목이랑 무릎이랑 뭐 발목 이런 데가 아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사건 없었잖아요. 현장에서도 없었잖아요. 계속 너 보험 접수 빨리 하라고 또 막 하고 제 보험사에 전화까지 하면서 계속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보험 사기인 것 같아요. 아하. 운행 중인 차에 다가와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차를 세우고 실랑이 끝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 접수를 신청한 의문의 여성. 이야 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볼 땐 솔직히 저 말고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인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좀 병원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긴 하다. 진단서를 여기저기 떼려고 하고 길게 떼려고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얘기는 해줄 수는 없지만 너 사건 이전에도 아마 이력 조회가 될 거다. 키야. 실제로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당하셨어요? 지나가는 차에 우산을 들이밀고 손을 다쳤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말을 못하네요.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네요. 이상하고 수상하고 그렇네요. 맞습니다. 새벽 배송 중 그 여성과 마주쳤다는 한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요 가는데 저 여자가 저기서 왔어요. 조기성 조 앞에서 왔어요. 저 지금 앞쪽 차. 아까와 똑같이 핸드폰을 들고 걸었는데요? 저건 뭐예요? 아줌마. 예. 전화씀. 예. 전화 수화증 드릴 수 있어요. 아유, 저도 지금 이게 배달할 때 무슨 배달 하시는 거야? 음식 배달해요. 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미선 씨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간 일도 쉬었답니다. 아이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정말 굉장히 무서웠어요. 보이셨나요? 무섭죠, 무섭죠. 여자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막 불편을 위협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정말 굉장한 공포였어요. 말도 못하게. 아, 그럼요. 무섭죠. 핸드폰에 담긴 긴박했던 당시 상황. 저 어떤 박사분이 갑자기 내 차를 세우더니 전화를 한 통만 쓴대 지금 뭐가 없다고요. 시비를 걸면서요. 무서워 죽겠네요. 아이고. 미안해, 보여줄까?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 반응이 좀 이상했다는데요. 그 여자를 보시더니만 이제 아시는 느낌이셨어요. 경찰들도 어디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말 섞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미선 씨에게도 교통사고 피해 사건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자동차 앞에 서 있는 그 여성을 목격했다는데요. 또 있어요?
이제 퇴근을 하려고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여성분이 이제 같은 스타렉스 차량을 들어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여자예요. 진짜 그 여자입니다. 야, 혹시나 저희 같은 일을 당할까봐 기사분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기사분을 쫓아가려 차를 돌렸는데 어느 순간 그 여성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작진은 직접 문제의 골목길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들이 그 여성을 마주쳤던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서 돌아봤는데요. 마주쳤으면 좋겠네요. 제작진한테도 똑같이 할지. 얼마나 지났을까?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들어선 제작진 차량. 바로 그때 앞에 여성분이 걸어오는 것 같은데 그 여성입니까? 그냥 다른 분이군요. 아니네. 의문의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 사건 장소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차 멈추게 하고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고 그런 여성분이야. 오빠 저 있으세요? 우리 그래 왜요? 누군지 아시나 보는데요. 아세요? 혹시? 생긴 건 멀쩡해요. 생긴 건 멀쩡해갖고 그냥 돌아다니는 젊은 처자야. 젊은 처자인데 이분 맞으세요? 이 동네에서 떠오르는 샛별? 몇 년쯤 같은데 계속 사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샛별이 있어. 오늘 전화 왔어요. 이면 지민이라고.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니까 머리카락이 막 달았었고 그랬어요. 급하냐 왔는 머리카락이. 갑자기 제 차를 보고 막더니 이제 손님 욕을 하시더라고. 맨날 경찰 와요. 경찰분들도 힘들겠네요. 골목에선 이미 유명 인사였던 의문의 여성 이세별 씨. 떠오르는 샛별, 이샛별. 2년 전 그녀가 나타난 뒤로 동네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데요. 그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집마다 CCTV를 설치했답니다. 난리가 아니네요. 다 찍고 있어요. 저희였던 날. 진짜 이만큼 털끝만큼 느끼고 싶지 않아요. 샛별 씨로부터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걸 하지 집어던져갖고 나는 이제 공사하는 줄 알았지. 시끄러워서 뭔가 좀 이상해 하고 나왔어요. 집어던지고 있더라고요. 두 개 다 해서. 아이고. 그래서 이런 거. 이것도 그 던진 거예요? 네. 뭐를 던졌어요? 그렇게? 돌덩이 던지고 쌀 던지고 김치. 김치? 정말 황당하죠. 아이고, 야, 이게 뭐야? 또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집이 저쪽으로 유리창을 다 누가 이렇게 돌을 들어서 떼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이 집에서밖에 던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던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집인가 봅니다. 벽돌도 있고 한두 개 던진 게 아니라. 벽돌이요? 정말 위험하죠. 사람이 맞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명문도 모른 채 이세별 씨로부터 각종 테러를 당한 주민들. 심지어 그녀로부터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답니다. 이야. 어느 날 갑자기 배를 누르더니 핸드폰 좀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전화 좀 쓰겠다고. 야, 세상에.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거절해서 인터폰을 그냥 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간가 또 왔는데 차 밑에 뭐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꺼내야 된다고. 그거 좀 해달라고. 이래서 우리 아저씨가 나갔어요. 밤에 계속 배를 눌러대는 성화에 물건을 꺼내주러 나간 영숙 씨의 남편. 그런데 갑자기 샛별 씨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뭐예요? 촬영을 막는 과정에서 샛별 씨와 손이 닿았고 그걸 빌미로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샛별 씨로부터 더욱 황당한 문자를 받았답니다. 아줌마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손가락 꺾여서 부러질 뻔했고 추행에, 폭행에, 정신적 피해까지 2천만 원 달래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이야. 저는 이 사람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놈들이 제정신이 아니겠지? 왜 너도 노래 사니까 그랬지. 이해하기 어려운 샛별 씨의 이상한 행동들. 그녀는 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정황상 돈을 노린 거 아닐까요? 계세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는데요. 사건으로 아마.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또 어디서 또 다른 차 세워놓고 또 그런 행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내 만나지 못했는데요. 못 만났어요. 이세별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자주 출동했었다는 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MBC의 김건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회가 이상하네. 그래서 똑같은 형태를 좀 벌써 알고 계신 거라도 몇 건 있잖아. 아니면 잠깐만은 모르겠어. 이럴 것만 해서. 이상하네. 그런데 그때 신고 들어왔다고요? 새별 씨 관련해서 신고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도착한 곳은 이세별 씨의 집 앞.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수갑창고야? 수갑이요? 수갑창 같은데? 뭐야? 수갑을 찼어요. 네. 수갑까지 찬 거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는 건데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 어디 저것도 근데 화가 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저렇게 화가 나서 욕하는 거죠?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샛별 씨. 제작진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차분해 주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제작진. 경찰의 도움으로 샛별 씨에게 명함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람이 지금 집이 기간이 끝나는데 내가 못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소송을 했나 봐요. 연구소송을.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시면 법원에다가 해서 이들한테 듣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 고지를 해주고 이제 올라고 하는데 잘 못하게 나를 끄집어 내면서 막 멱살을 잡고 안 누는 거예요. 집주인을 만나 소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이세별 씨에 대한 첫인상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는데요. 하이디라 그러면 혹시 이해 가시나요? 하이디? 네, 알프스 소녀? 그 유럽풍의 그 차림으로 처음에 제가 데뷔를 했어요. 부동산에서 그 세를 줄 때. 멀쩡해요. 내근세근 사근사근하고 존댓말도 잘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2년 전 이세별 씨와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장호열 씨. 그런데 저 이사 갈래요. 집이 너무 커요. 이러면서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가시라고. 근데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날짜를 맞추겠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했는데 저 집 없어서 못 나가요. 하하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계약이 종료된 지 이미 2개월이나 지난 상황.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여자로부터 돌아온 건 욕설 문자 테러였답니다. 네가 네 애는 오죽하겠니? 안 걸려 곧 돼질. 아이고. 이게 제일 마지막 받은 문자예요. 저런 욕설을 문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욕설은 기본이고 지금 유명한 사람 이름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게요. 현재 이세별 씨가 거주 중인 집은 매매가 완료된 상황. 그녀가 11월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호열 씨는 큰 피해를 본답니다. 이제는 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냥 상식선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명도소송을 하게 됐어요. 샛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누구예요? 수상한 사람의 정체는 이세별 씨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있어요? 가족이 있군요. 제작진은 그동안 취재된 샛별 씨의 이상 행동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진 찍고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만 들었지. 핸드폰을 보고 있다던가 사진 찍었다던가 그랬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찍어가지고 손목이 아파. 하하. 어머니 기억 속에 샛별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게 될 때 저를 되게 명랑하고 부사성도 밝고 친절하고 예뻐하는 그런 애였었죠. 보험회사 다니셨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조금 다녔었어요. 맨날 했나? 지금은 안 해요. 수입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제 아버지가 좀 준 돈이 있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싶기도 하고
이혼하고 나서 저거 13년간 혼자 딸하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또 생활을 또 꾸려가야 되니까 제대로 잘 막 보듬어주고 막 그런 것도 있었죠. 저도 지금 궁금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진짜 아주 눈물을 해.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을 폭행해서 구속되기가 쉬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여기 갔다가 유치장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되고 유치장에 있었나 봅니다. 혹시라도 샛별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경찰서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김건모 PD예요. 어제 보신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제보 받고 왔어요. 제작진을 기억하고 있는 이샛별 씨. 먼저 욕설 문자 테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가요? 어떤 내용이요? 이 세월호 사건의 배우고 그거 보낸 적 없는데 수건으로 왔는데요? 보낸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사기와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물어보는 순간 가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체포된 상황에서 실실 웃고 있으면 안 되지. 180도 달라졌어요. 갑자기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취재 중 반복적으로 나타난 샛별 씨의 돌변하는 모습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분명히 잘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피해 사고나 피해 망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이제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특별히 내 주변에 지금 나를 감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가해자 그룹들이 있는데 그 망상의 대상이 한 무리에 우리 피디님도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 특정 무리가 나를 음해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면 나는 맞서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의심이 가중되어 가다가 그런 맞서는 행동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핸드폰 촬영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아니면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겠죠. 이분도 내 주변에 지금 이 시간에 왜 차를 타고 터성이면서 라이트는 왜 켰을까? 아 맞아. 지금 나 감시하는 그룹이네. 내가 오히려 증거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찍는 그래서 거예요. 계속 촬영을 하고 어떻게 있었던 보면 거예요. 시비를 붙이거나 해가지고 뭐랄까 숨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게 해야 되겠네. 자극을 하기도 하고 나 잘못 건드리면 2천만 원 손해 보게 되는 거야. 건드리지 마. 난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경찰을 부른다거나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해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상들로만 봤을 때는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고 뭐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그날 이후 샛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교도소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속되신 상태나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거는 씨께서 좀 잘 받아들이고 계시던가요? 그냥 또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같이 살면서 어찌됐건 제가 바짝 붙어서 네. 일단은 제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고 심리상담 그런 데도 좀 같이 다니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죠.